자, 13주 1일차 이제 2교시 앞서 우리가 기획 설계 사례를 봤죠. 네, 잘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잘했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앱에서 내가 어떤 컬러를 몇 개 주조색, 주가 되는 색,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된 색깔,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될 컬러,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해진다면, 그거까지도 요 발표 자료에 녹여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조금 변형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여기 이제 요 순서가 굉장히 잘 잡았고, 설계도 항목별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기획에서 조금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이것이 답이다는 절대 아니지만, 사례를 하나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기획에,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발표 자료에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디자인적인 뭔가를 감성적이나 아트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냥 노멀한 일반적인 발표 자료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키워드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단 이 기획에 여기 앞서 나의 책장이 들어와 있지만 조금 선생님이 제안하는 것은 여기 기획의 제목, 주제, 내용, 기획, 의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예 제목으로 딱딱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제목이 이렇게 폰트 크기만 이렇게 다르게 하더라도 뭔가 조금 다이나믹해 보이죠. 그래서 기획, 그리고 나의 책장,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책장. 그러면은 책을 분류하기 위한 정말로 무슨 도서 목록 같은 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의도에 보면 독서에서 기억하고 싶은 구절인데 선생님 여기 수정하면 조금 오류가 생겼네요. 느낌 같은 느낌, 소감, 구절. 선생님 이거 조금 말을 바꾼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선생님이 조금 말을 다듬어서 여러분이 조금 앞에 플레이 시켜보면 또 그 내용이랑 여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획 의도 부분을 이렇게 적었는데 이 내용을 선생님이 짧게 줄이면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안서를 쓴 학생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에서 기억하고 싶은 구절이나 느낌은 사실은 기획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아쉬움이나 감동 구절의 리뷰가 어렵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노트와 필기 도구에서 늘 소지하는 핸드폰에 좋은 구절과 감상을 핸드폰으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쵸? 네, 선생님이 급히 고치다 보니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진 것이 여기 보면 제목이 있고 기획 의도가 있고 주제 및 내용이죠. 기능을 여기다가 다 넣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10장 내외로 그리고 발표는 3분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의 종이 안에 꼭 써야 될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한 장의 페이퍼 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앞에 학생이 한 것이랑 내용은 여기는 없었지만 보면 책 제목도 있어야 되고 저자, 장르, 그 다음에 날짜, 느낌, 구절. 그래서 아까 요게 하나의 테이블이 안 된다는 아니고 두 개의 테이블일 수도 있는 거죠. 책 테이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읽은 거나 감상에 대한 테이블, 그 다음에 또 위시리스트에 대한 테이블. 그러니까 책은 있지만 계획이라던가, 그 다음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을 별도 테이블로, 이 책 테이블을 뭘로 해서, 포린 키로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진을 활용해서 한 기획을 선생님이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사진을 이용하지만, 요렇게 배경에 사진을 넣고, 요 위에 그냥 단색이 아니고 살짝 투명감을 있게 한 것입니다. 투명도를 있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색깔만 다르게 좀 해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밝은 톤으로 하고 글자는 어두운 톤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지금 한번 같이 이미지 활용 아까 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한번 실습을 살짝 해서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기다 바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자,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간 다음에 색과 글꼴부터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 오피스로 되어 있지만 내가 써야 될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떤 뭐 포토샵이라든가 어도비 XD 같은 앱을 설계하는 툴을 써서 또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파워포인트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본 슬라이드에서 글꼴과 색을 다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 뭘 하나 할까요? 가을? 뭐 이런 것으로 하나 색깔을 정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도형을 그릴 때도 기본 팔레트가 이 가을색으로 맞추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은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만약에 나눔 스퀘어를 한다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 마스터가 나눔 스퀘어로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을 이런 폼들은 미리 지워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맨 먼저 파워포인트로 하는 작업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스터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그리고 요것은 글자를 좀 미리 줄여놓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학교 로고 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MJC 소개 명지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나 실제로 뭐 회사가 크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에 가게 되면 이게 관공서든 학교든 이런 엠블럼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마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JPG나 AI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우리 학교 로고 중에 좀 가로로 되어 있는 로고가 지금 찾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뭐 이 로고를 쓰겠다 그러면은 JPG 파일을 다운로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시키고요. 자,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파일 홈에서 자, 여기 이제 여기서 가서 삽입에 가보면 그림이 있죠. 그렇죠?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선생님이 바탕화면에서 네. 우리 학교 로고 화면이 자, 요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삽입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학교 로고를 이렇게 넣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넣게 되면 지금 여기 다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여기 제목 여기에다가 내가 학교 로고를 자,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에만 넣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서, 홈에서, 마스터이지만 홈이 메뉴로 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림 서식에서 색도 이렇게 내가 좀 톤을, 지금 여기가 우리가 가을색으로 선생님이 바꾸면서 이런 톤이 됐죠. 그쵸? 이렇게 좀 톤 다운 시킬 수도 있고, 크기도 줄일 수 있고, 네, 이렇게 앞뒤로 맨 뒤로 보낼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뒤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미리 즐겨찾기 기능 비슷하게 즐겨 쓰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아예 뭐 이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쓰기 위해서 아예 우리 학교의 로고를 이렇게 걸쳐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를 자르기를 쓰면 디자인적인 요소로 쓰겠다 그러면 요 정도 해서 자, 요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JPG라서 약간 확대할 때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자,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요 이미지를 또 자, 요렇게 이제 기본 폼에도 쓰겠다 그러면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주고 줄여서 네, 어떤 디자인에서 우리 학교 로고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선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써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에서 기본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만약에 요 폼을 계속 쓴다 그러면 요렇게 그쵸? 예, 여기서 또 엔터를 쳐줘도 요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색깔이라던가 폰트 같은 것을 지정을 해놓고 기본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이미지를 쓰는 요 부분은 선생님이 살짝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여기 구글 검색에서 북을 검색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봤던 책이 요 이미지 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미지가 유료 이미지라서 여러분들이 막 가져다 쓰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유료든 어쨌든 활용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사용했던
이미지가 자 선생님이 방금 사용을 했는데 네 찾아지지가 않아서 그냥 요 내려오다가 있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제 뭐 다운로드 하거나 어쨌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해야 하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활용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 새 슬라이드 아니면 레이아웃이 빈 화면이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 넣고 자, 여기 사실은 좀 큰 이미지였어야 되는데 그쵸?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붙여 넣고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요것을 살짝 이렇게 해서 요쪽 부분만 좀 활용을 하겠다. 지금 여기 요 부분을 하는 거죠. 요 이미지를 찾았는데 선생님이 찾기가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홈에서 삽입, 네. 아니면 색깔부터가 여기에 그림에서 좀 우리 톤에 맞춰서 지금 색을 보면 이렇게 내가 도형을 하나 그리더라도 도형을 하나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더라도 선생님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 색깔이 도형 채우기 눌러보면 이렇게 선생님 가을색으로 만든 것이 요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앱도 이런 컬러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컬러에 대한 RGB 값을 자 갖고 와서 그 값을 그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RGB는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여기 아까 보기에서 네. 아이콘이 조금 이상해.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색을 보면 지금 여기 사용자 지정을 우리가 가을로 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사용자 지정을 눌러보면 여기에 요 강조색 1에 대한 바로 값을 알 수는 없을라나? 그러네요. 네, 여기 다른 색으로 눌러보면 이 컬러에 대한 요 RGB 값과 16진수로 되어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색에 대한 어떤 조언을 받지 않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으로 지정해 놓은 요 컬러들만 갖다 써도 훌륭한 뭔가가 개발이 가능하겠죠. 컬러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기에서 다시 기본으로 와서 이 이미지 자체를 좀 컬러를 맞춘 다음에 톤을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림 서식에서 색을 아예 요 톤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색인데 뭐 회색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녹색을 쓰고 있는 녹색 톤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한쪽 옆에 있을 때는 굳이 모노톤으로 가지 않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각형을 가지고 오고 요 사각형의 도형 서식에서 윤곽 채우기를 다른 채우기 색 또는 윤곽선부터 없앨까요? 네, 선은 없게 해주고 자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는 옵션 도형 서식 창을 누른 다음에 채우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단색이 아니고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자 그라데이션에서 요거 그라데이션 값은 선생님하고 다르게 나오는 게 가장 최근에 했던 요 그라데이션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종류를 먼저 선형으로 해주고 색깔을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표준색 여기에 나오는데 무슨 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초록색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초록색, 자 여기도 초록색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초록색 이렇게. 자 그리고 해줘야 할 것은 이쪽 편에 색을 한번 넣어보면 이게 지금 색깔이 잘 표시가 안 나서 선생님 그럼 이쪽 슬라이드를 흰색으로 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흰색, 여기는 초록색인데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기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분리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X 눌러서 지우고 두 개만 남기면 되고요. 어느 쪽도 상관이 없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기고 싶은 색은 이 색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쪽은 좀 드러내고 싶은 쪽에다가 투명도를 살짝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제 선생님이 책을 아까는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너무 강하게 이 이미지 자체가 한쪽만 너무 쏠려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하나 정도 더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네, 추가해서 요거의 색 투명도를 좀 주어서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해주면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바싹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투명도를 확 높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거의 투명도가 거의 없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요 위에다가 이제 그래서 요거에 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면 자 투명도를 주지만 어느 정도로 줬을 때 이렇게 선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투명도가 너무 100으로 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살짝 줄여서 조금 은은하게 가도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올리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텍스트를 한번 네. 자 선생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텍스트 그대로 가져가서 요거까지 다 가져갈까요? 자, 여기 이제 색감이 요것은 이제 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글꼴은 여기가 좀 이제 글꼴 때문에도 요 그라데이션을 좀 조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만약에 홈에서 글꼴을 다 흰색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이렇게 준다고 얘기하면 요 그라데이션의 색을 조금 더 어둡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라데이션 조금씩 이동해서 요쪽 부분만 남기고 여기까지도 중간까지도 이렇게 좀 어두운 것을 이동시켜서 좀 글자가 잘 보여지게끔 그쵸? 요렇게 그리고 조금 폰트를 키워도 되겠어요. 그쵸? 네, 요렇게 기획. 자,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선생님이, 두 번째, 선생님이 작업했던, 여기서 보이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한테 요것은, 도형을 선택하고, 요 효과만, 도형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상세를 보면, 단색을 채우는데, 여기는 그라데이션을 주지 않고, 여기 요 모양이에요. 그쵸? 단색을 채우는데 대신에 투명도를 여기 있는 팁을 하나 주자면 아무 색이나 쓰지 말고 스포이드로 요 그림에 있는 하나의 색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좀 색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색을 쓰더라도 지금 붉은색을 써도 전혀 이질감이 없죠. 그쵸? 그리고 여기 투명도를 살짝 줘서 너무 답답하지 않게끔 이렇게 투명도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글이 돋보이지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는 살짝만 너무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만 비춰지는 정도로 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팁은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을 하나 찍어서 그 색으로 색을 맞춘다. 여기에 있는 뭐 어떤 색 어두운 색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무슨 색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거꾸로 반전으로 밝은 색을 하고 글자를 어둡게 하고 그래서 투명도를 주는 거, 그라데이션에서 투명도와 같이 조절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고 싶은 문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아주 키워드만 뽑아서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봐서 지금 이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원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글 그대로를 선생님이 얼마만큼 줄일 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요 부분에다가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컨트롤 V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선생님이, 기획 의도는 만약에 제목을, 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원래 문제점. 그럼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쵸? 독서를 하면, 구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여기, 되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니까 여기 독서를 하면 이렇게 이게 주어가 없어도 되면은 여기는 꼭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굳이 발표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감명 받았거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 구절 등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구절 등이 생기기 마련이지만이 아니고 여기 등을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이거 없어도 말이 돼요. 보세요. 감명 받거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 구절 등을 기록하지 않으면 왜냐면 지금 이게 책이라는 거잖아요. 꼭 여기다가 넣고 싶으면 독서에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독서에서 감명 받거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 구절 등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쉬웠다. 이게 아무리 감명을 받아도 이거 없어도 말이 또 되는 거죠. 보세요. 감명 받았거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 구절 등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쉽다. 그쵸? 그럼 이걸 또 더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여러분이 한번 줄여보면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이 감명 받거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 구절, 이게 내용 구절도 사실은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줄일 수 있네요. 그쵸? 감동적이거나 기억하고 싶은, 그쵸? 감명 받거나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등을이라고는 굳이 안 써도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요. 그쵸? 싶은 구절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쉬웠다. 이것도 줄이면 잊어버려. 아쉬웠다. 자, 문제점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 엔터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 아까 두 줄을 지금 한 줄로 바꾸었어요. 그쵸? 자, 여기 또 두 번째는 보면 매번 필기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어렵다. 매번 필기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이것도 다 필기 도구의 소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은 이것을 약간 선생님도 우리말을 쓰는 게 좋지만 일단 여기는 짧게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필기 도구의 소지는 어렵다. 그쵸? 여기 이제 문제점을 두 개 쓴 거예요. 감명받거나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아쉽다. 매번 필기 도구를 소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쵸? 그러므로 여기는 보면 항상 소지하는 폰에, 핸드폰이라는 말을 안 써도 만약에 이것도 줄이고 싶다면 폰에 책과 관련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여기를 자르고 폰에 책과 관련한 메모 책에 대한 메모. 자, 선생님이 이제 요 파이프를 많이 쓰는데 이게 조금 좀 모양이 선생님 이거보다는 이게 다 나은 것 같아서 메모 또는 감상 더 줄일 수가 있죠. 그쵸? 감상을 간단하게보다는 간단히가 간단히 적어두는 또는 적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명사로 자 요렇게 좋겠다 아니고 명사로 끝내도 좋은 거죠. 그쵸? 아쉬움 이렇게 아쉬움. 자 여기에 마침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이렇게. 그쵸? 자, 여기에서도 기억하고 싶은 책의 구절, 요것은 앞에서도 했으니까 그냥 좋은 구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좋은 구절. 선생님 여기는 따로 쓰지 않지만 감상이죠. 자기의 느낌. 감상을 모아서 사실은 저장 관리하는 거죠. 그쵸? 리뷰. 다시 보는 거죠. 그쵸? 리뷰할 수 있는. 가능한 앱. 이렇게.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여기 써도 되고 이렇게 문제점은 감동적이거나 감동적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여기 한 줄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니까 자 이제 한 줄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여기도 이제 받았거나 기억하고 싶은 요거를 그냥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한다고 기억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은 들여쓰기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매번 필기 도구의 소지는 어렵다.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제한은 여기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제한은 자 이렇게 이것도 들여쓰기를 크기를 딱 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로 조절하는 건 썩 좋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렇게 딱 뭔가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알려드리는 팁은 여기 서식 복사가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 이제 즐겨찾기에 넣어놨는데 자주 쓰는 기능으로 서식 복사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문제점 아니면 개선점 독서에서 여기 탭으로 해줄까요? 한글처럼 들여쓰기가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글 머리표를 줘도 되고요. 글 머리표를 줘도 되고 안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약간 가지런히 해주기 위해서 탭을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긴 문장을 얼마든지 더 짧게,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짧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만. 이제 조금 감이 좀 오나요? 네. 선생님 이렇게 자료 만드는 것에서 이미지나 또는 텍스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에 정리를 좀 하였습니다.